대한민국 역사의 최고점 관련 5가지 질문 정동이.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마고우 맞는가?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직전에 정치 행보를 시작할 때 사실상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린 시절 강릉 외가댁에서 같이 놀았다는 권성동 의원과 식당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이 검찰총장 사퇴 이후 첫 정치 행보에 가깝다. 그런데 2024년 12월 당시 여당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이었고, 제 기억으로 바로 그 두 번째 당시 야당의 탄핵안 가결 시도 때 예상외로 권성동 의원은 당시 여당 의원의 무기명 투표를 허락하는 우를 범했고, 아시다시피 최소한 11표 이상의 당시 여당 이탈표가 발생하며 국회 탄핵 가결되었다. 개인적인 추정인 때 그 두 번째 국회 야당의 시도 때에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무기명 투표 참여 허락을 하지 않았다면 국회 탄핵이 가결 안 되었을 가능성을 51% 이상으로 보고 있다. 어쨌거나 소위 중마고우의 예상치 못한 당시 결정으로 탄핵 가결되었고, 이후 한국에만 유독 있는 사심제 지휘 성격인 헌법재판소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2024년 국회를 해산한 5개국 정상들은 내란 범인가? 영국 당시 수상도 영국 의회를 해산했었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도 프랑스 국회를 해산했었지. 캐나다 수상도 캐나다 의회를 해산했었다. 일본 총리도 일본 의회를 해산했었다. 유독 한국 대통령만 6공화국 헌법에서 국회 해산권이 없는 상태이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이 없지만 미국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라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집단 행동 양상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현격하게 적다. 이런 국회 해산권이 있고 실제로 국회도 그 무렵 해산되었던 다른 OECD 국민들은 한국의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게 보는지 여러분은 아시는가? 한국에만 있는 사심제 헌법재판소와 함께 글로벌 상식이 안 통하는 지구상의 나라가 현존한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죽하면 저렇게 뻔뻔한 호주 연방법무부 장관이 다음번에 인용한 국장 답변을 25년도에 저에게 보냈겠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조조정 시도를 했던 한국 최초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겨우 이거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4년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 이 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조조정 시도를 했던 한국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그의 판단과 행동이 틀렸는지는 다음에 링크된 기사를 끝까지 읽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https://www.skyydai.comnewsnews.viw html id 256,397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격이 터프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국민들이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애주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는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검찰총장 시대 때부터 보스 기질이 강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보스 기질이 강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말이 다소 거칠다. 애초부터 그런 스타일인데 그 말들을 액면 그대로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뿐이다. 모든 걸 후퇴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이 이런 일방적인 특검을 밀어붙일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법부 관할 성격이 매우 강한 독특한 한국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해석을 할 권리가 과연 있는가? 내가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지난 2년간 송사 관련하여 험한 꼴을 당하였고, 놀랍게도 그 주체가 호주 연방법무장관 마크 드레이푸스 전와 미셸 로랜드 현 장관들이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이유는 호주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달리 법무장관이 선거장관 겸직을 하고 있다. 법무장관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2가지 단어가 있다. 하나는 어터니 제너럴이고 다른 하나는 미너스트리 어브 저스터스이다. 위 두 장관 영문 이름 마크 드라이퍼스와 미셸 롤런드를 검색해보기 바란다. 어터니 제너럴로 명확히 나오고 약자를 좋아하는 호주인과 호주,
언론은 AG 이니셜로 기사 타이틀을 자주 쓴다. 중략? 참고로 2025년 호주 연방법무장관이 겸하는 연방선거장관 자격으로 그 국장이 공익신고자 정동희에게 보내온 서신 답변을 첨부드린다. 참고로 2025년 호주 연방법무장관이 겸하는 연방선거장관 자격으로 그 국장이 공익신고자 정동희에게 보내온 서신 답변을 첨부드린다. 쉽게 말하면 호주 정부 체계를 살펴보면 연방법무장관은 연방선거장관 역할을 겸직한다. 호주는 지방분권도 한국보다 매우 강하게 운영되는데 그 넓은 호주 나라가 한국의 복잡한 특별시광역시도 등 열 몇 개 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것과 달리 5개 주정부가 있다. 나의 이슈와 관련하여 진행된 퍼스는 이 5개 주정부 중에 가장 면적이 큰 서호주이다. 바로 그 서호주 법무장관도 서호주 선거장관을 겸한다. 즉 한국과 달리 사법부 인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하는 게 아니라 호주 같은 경우 행정부 장관이 선거장관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치러낸다. 중략? 이런 제도는 호주뿐만 아니라 영국 영연방 각국에서 많이 보이는 공통점이다. 왜 이렇게 다른 나라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법부 관할 성격이 매우 강한 독특한 한국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해석을 할 권리가 과연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부닥치게 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판결문은 오로지 이 질문을 피하고 OECD 대부분이 국회 및 의회 해산권이 있고 2024년 상당수가 국회 해산이 되었던 실정도 모두 피한다. 참으로 작금의 한국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